준비되지 않은 창업을 지향하고 체계적으로 잘 갖춰진 경영을 위한 대기만성 CEO의 MC 김규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렵고 힘들어하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에게 정말 희망이 되고 귀감이 될 만한 소중한 CEO분들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주인공은 바로 이 대통령의 구두에서 친구보다 더 좋은 구두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면서 폐업 4년 만에 다시 구두 공장을 가동하신 분인데요. 어떤 CEO였지 너무 궁금하시죠? 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참 잘생겼죠? 아주 맵시가 있어서 곡선이 딱 살아있고 누가 신어봐도 품격이 딱 있게 느껴지지 않겠어요? 그죠? 습한 건 괜찮은가 이 애들이? 어떤 거? 여기다 놔둬도 지금 얘가 땅하고 단 거하고 가죽에 변절이 없겠냐 이 말이야. 이런 데 보면은 좀 습기가 있으면 아직은 없긴 한데 이 정도 공기 이 정도는 곰팡이 정도는 안 써요. 곰팡이가 이 가죽 관리를 상당히 잘 해야 될 길 아니게. 본드를 바꾼 거라고 이거는? 이 각본도 본드가 좀 단단한 성분이거든요. 아 저거는 그래서 좀 부드러운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도 그걸 다 이해를 하고 있나? 청각장애인들이 80년대, 90년대까지는 그래도 여기서 소득을 얻고 여기서 경제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구두 시장이 이제 무너지면서부터 이분들의 길을 잃어버렸었어요. 구두 아이템을 선택한 것은 그 옛날 청각장애인들이 가장 잘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잘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시장은 그렇게 우리를 포용하거나 그렇게 호락호락 받아주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정말 죽을 각오로 다시는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뼈가 부서지는 이러한 각오로 시작해서 매 눈으로 또 내지는 정말 쉼없이 천리를 달리는 천리마처럼 그렇게 가지 않으면 이 사업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오늘 수화는 무더위를 잘 참고 견디면 가을에 열매가 달다. 소통이 잘 돼야 제품이 잘 나오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니까 원만한 소통을 위해서 우리가 아침마다 청각장애인 직원들에게 수화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수화를 잘 모르니까 저분들이 스승이고 우리가 제자들이 배우고 있어요. 오른발 여기 먼저 올려주시고요. 네. 지금 이 발이 변형이 원래 이런 발이 아니었는데 그렇죠. 서 계시다가 이렇게 된 건 아니죠. 한번 저희가 노력을 해봐야죠. 저도 기대할게요. 시간을 좀 넉넉히 주실 수 네, 있어요? 괜찮아요. 저희가 데이터 다 개별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개별 성향에 따라서 다 그 설문까지라도 뒤에다가 정말 또 만들면서 또 전화를 해서 발을 또 물어보면서 만들고 있어요. 아지오는 누가 뭐래도 대통령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부여를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영원하고 여기에 의존하다 보면은 오히려
소비자들의 눈높이나 또 내지는 시장의 동향을 읽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야, 대표님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예, 아주 인상이 실제로 보니까 더 좋으시네요. 더 좋아요, 지금. 예. 네. 재작년 5월이었죠. 인터넷에서 정말 많은 화제가 됐던 하나의 구두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 2016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 있던 낡은 구두 사진인데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죠? 예, 그 구두, 문재인 구두로 알려진 이 낡은 구두가 바로 이 대표님께서 만드신 수제 구두입니다. 예. 실검 1위까지 오르면서 아주 떠들썩했었죠. 예. 그랬었죠. 예. 하지만 정작 우리 대표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폐업한 상황이었다고요. 맞습니다. 그럼 이 소식을 듣고 대표님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그때 당시 드는 느낌 딱 하나는 오늘까지만 버텼으면 문템이었는데 이미 그 이름은 저 멀리 사라지고 없어서 네. 많이 안타까워서 펑펑 울었죠. 저 네. 2013년이었죠. 2013년 9월에 우리 대표님께서 운영하는 구두 공장을 한번 폐업을 하셨어요. 그랬었죠. 예. 그리고 4년 만인 지난해 12월에 사업을 다시 재개하신 건데 네. 다시 시작하게 된 특별한 이유를 제가 들을 수 있을까요? 역시 대통령 때문이겠죠. 대통령께서 우리 구두를 그냥 신으실 줄 알았었는데 후보 시절에 4년 이상 신으셨고 그 뒤에 대통령 취임하고 나셔서 연락이 다시 왔었어요. 구두를 다시 사고 싶다. 이야. 그런데 이미 우리는 문을 닫아서 할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끝을 내려고 했었는데 네. 사람들이 아지오 다시 살려야 된다. 많은 국민들이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 일자리가 청각장애인들의 몫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대통령 백을 좀 믿고 나서보자. 또 고생이 또 흔하게 우리한테 있지만 해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응원에 힘입어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또 설립을 하셨고 또 이를 계기로 새로운 시작을 또 하신 거죠. 네, 저희 구두 만드는 풍경은 아지오라는 브랜드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국민들이 박수를 쳐줬고 격려를 해주셨고 36분의 조합원이 계셨고 그중에 이제 특히 우리 유시민 작가께서 이 사업은 이 브랜드는 살려서 청각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국민들에게 좋은 구두를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출발을 해서 현재 저 포함해서 14명이 일을 하고 있고 6분이 청각장애인이시고 한 분은 지체장애인이시고. 예, 그러시군요. 네네. 참 이 대표님의 목소리가 굉장히 포근하고 정감 가는 목소리여가지고 가슴이 넓잖아요. 남자인 제가 봐도 약간 설레입니다. 당시 이슈가 되면서 저도 기사를 접했을 때 네. 대표님께서 약간의 그 시각적인 장애가 좀 있으시다. 그래서 네. 앞을 좀 못 보시는다 이렇게 네.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영상으로 보니까 전혀 뭐 회사를 돌아다니는데 뭐 불편함이 전혀 없어 보였거든요. 네네. 예. 빛이 있고 없고 그 물체가 움직이는 정도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직원분들하고 소통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불편하기는 무척 불편해요. 예. 그러나 중요한 일은 칠판에다가 적고 예. 아니면 더 중요한 일은 수화통역사를 배석을 시켜서 정식 통역을 하고 문서로 하고 그 나머지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안 보이는 CEO와 안 들리는 기술인들이 아마 절묘한 조화를 이루어서 구두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진짜 자랑스럽습니다. 네, 네. 친구보다 더 좋은 구두, 희망을 담은 구두로 세상에 다가가는 유석영 대표님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궁금한데 빨리 듣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망한 것이 무슨 자랑이라고 여기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섰기 때문에 다시 여기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 세상 속에서는 이슈의 홍수 속에서 살죠. 아침마다 자고 일어나면 뉴스 속에서 아니면 각종 사건 속에서 이슈를 접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 보통 사람들이 이슈에 대해서 많이 민감하고 거기에 쏠려버리는 경우가 많지요. 저도 역시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이슈로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청각 장애인들이 불편하고 어려우니까 하나의 이슈를 만들면 충분히 구두를 팔 수 있겠구나 하고 무작정 구두 공장을 2010년도에 열었던 거죠. 하나의 이슈가 성공으로 금방 가리라 생각이 좋으니까 인정해 주리라 무작정 구두 박스를 들고 다니면서 장사를 했어요. 서울역에서도 팔아보고 안 되면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님들 이거 구두 좋은 거니까 사십시오. 열심히 팔아봤는데 역시 이슈가 갖고 있는 한계는 그거 좋은 일이다. 착한 생각이다. 참 잘 됐으면 좋겠다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는 데에는 이 비즈니스라는 이 부분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것이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절절하게 느꼈습니다. 소비자들은 냉정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러시잖아요. 그죠? 단돈 1,000원짜리를 사더라도 필요 없으면 안 사실 거고 또 저기 굉장히 비싸더라도 필요하면 꼭 그것을 사게 되는데 들어놓고 보니까 어지간한 프로 정신이 아니면 이겨낼 수가 없는 산업이 바로 구두 산업이었어요. 상당히 준비를 하고 돈도 그만큼 있어야 되고 시장도 충분히 알아야 되는 정말로 프로가 해야 될 일이 이거였는데 한국인의 정서가 금방 끌어요. 활활 끌어요. 그렇기 때문에 곧 잘 될 것 같아요. 해봐라. 좋다. 그 이슈에 잘못 흡입이 되면은 나중에 망할 때 추락할 때 보면 너무 그 백합이 질 때 좀 초라하게지잖아요. 그 예쁜 꽃들이 꼭 그렇게 져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제가 아주 특별히 이 사업을 4년 동안 하다가 문을 닫을 때 느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언론인이었고 두 번째는 사회복지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적인 마인드가 이 나라에 스며들면서 국가가 돈을 대는 것보다 일을 하게 하면 그분들이 오히려 세금을 내게 해서 장애인들이 사회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꿈이 저한테는 참 컸었어요. 청각장애인들에게 제가 약속을 했어요. 이 구두 공장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 당신들도 정말 멋지게 사회에다가 공헌도 하고 재미있게 살 수 있게 만들자. 열심히 일을 해보자. 청각장애인들은 희망 고문을 한 거죠. 굉장히 기대에 부풀게끔 공장을 세웠다라는 거죠. 아는 사람은 사줄 거야 라고 전투적인 방법으로 딴에는 했는데 9번 거절당하고 1명씩 사주고 돌아서면 또 월급을 줘야 되고 또 벌어서 실컷 벌었다 생각하면 또 집 사달라고 그러고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면서 압박감이 오기 시작하는데 결국은 마지막 문을 닫을 때 보니까 서로 그렁그렁 눈물이 고이면서 미안하다. 여러분들 잘 일하고 있는 사람도 오라고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책임도 못 지고 가게 되어서 참 죄송하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구두 공장을 만들어서 멋지게 한번 또 해보자. 그냥 말았으면 내가 또 희망 고문을 해서 또 나중이라는 말을 또 썼어요. 한번 망했는데도 그 일이 필요해서 시작을 했다면 정말 피나는 연구를 하고 또 충분하게 실제적인 부분들을 경험을 해보고 또 다른 나라의 예 그리고 돈을 굴리는 방법까지도 충분히 갖추어진 다음에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아마추어가 시장에 뛰어들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들을 다시 한번 추려볼 때 언제나 소비자의 입장에서 반드시 서봐라. 자기가 자기 거 만들 때는 공급자였지만 언제든지 자기도 소비자거든요. 근데 다른 소비자들에게는 사라고 하면서 그 불편함이나 또 그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결함들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까다로워. 너무
그냥 너무 좀 째째해, 찌질해, 막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소비자의 입장에 반드시 서봐라. 그리고 까다로운 소비자를 스승으로 모시는 것이 참 좋다. 잘한다 잘한다 하는 것은요 깎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리고 정말 까다로운 고객들에게 아 이래도 괜찮지 않습니까? 어떤 걸 더 도와드릴까요? 라고 항상 소비자를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소비자에게 설득을 좀 당해보고 기업은 연애해야 되거든요. 소비자들하고도 연애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상품하고도 늘 연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친하게 해야 돼요. 더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내 정성을 더 쏟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 제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아 정말 그 발에 맞는 신발을 직접 재서 만들자. 제가 그 경영하는 동안에는 이 철학을 공고하게 아주 이끌고 갈 생각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슈는 사실 필요해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반드시 이슈를 잘 만드는 사람이 비즈니스에 성공을 해요. 그러나 이슈에 흡입되어서 비즈니스 마인드를 잊어버렸을 때에는 추락할 때 보면 정말 슬프게 추락을 하더라. 이슈로 시작했다면 바로 비즈니스 마인드가 거기에 들어가야 되고 그 비즈니스 마인드가 성공하려면 또 이슈가 거기에 포함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사업이 꽃처럼 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2012년도에 문재인 후보를 만나게 되었던 거죠. 9월 달에는 정기국회가 우리나라에 무조건 열리는 달이에요. 그러면 구자 하나 붙이고 9월 2자 붙이면 구두. 그래서 오늘은 구두데이 이렇게 만들어 갖고 가서 그렇게 이슈는 제가 잘 만들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도 저한테 하신 말씀이 나도 열심히 할 테니까 잘 해보세요. 대통령께서 아지오 구두를 신어서 그 많이 알려졌을 때 많은 기업하는 사람들이 돈을 가진 분들이 이름만 빌려주면 우리가 만들고 당신은 이름만 빌려주고 돈을 많이 줄게. 그 유혹을 저희가 돈하고 바꾸지 않았어요. 사업은 유혹이 많이 따를 때가 있고 항상 위기는 오지 마라고 그래도 꼭 옆에 따라다녀요. 그래서 저희의 최종적인 목표는 그래 저렇게 한번 망하더니 또 그리고 다시 일어나더니 대통령이 영업을 하더니 청각장애인들이 만들더니 시각장애인이 팔더니 저렇게 멋있는 구두가 되었구나. 아 이렇게 한번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좋은 구두는 좋은 곳으로 데려간다는 그 신화처럼 저희들이 정말 청각장애인들하고 정직하고 또 멋지게 생산 현장에서 잘 만들고 또 아주 투명하게 가격을 형성하고 끝까지 애프터 서비스를 하면서 우리 100년가는 기업으로 대한민국의 발을 지켜보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보렵니다. 이 대표님이 말씀하신 이슈와 비즈니스의 차이 잘 들어봤는데 사실 뭐 이슈와 감성만으로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다는 건데요. 네. 대표님이 찾으신 뭐 특별한 방법이랄까요? 뭐 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은 잘 알아야 잘하는 거죠. 공무원 퇴임을 하신다거나 군인 그 퇴역을 하시고 나서 멋지게 음식점을 차린다거나 이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카운터에 앉을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주방에 들어갈 생각 안 하시고 또 직접 손에 물 묻힐 생각을 좀 안 하시는데 정말 잘 아는 사람이 잘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이 예나 지금이나 진리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의 구두로 유명세를 잡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대표님이 만드시는 구두가 떳떳하지 않으면 좋은 구두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재료도 그래서 저희들이 훨씬 좋은 것을 쓰고요. 또 그리고 한 땀 한 땀을 갈 때 정말 마음을 거기다가 심도록
항상 제가 음. 우리 가족들하고 나눕니다. 왜냐하면 한 번은 사질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에 안 나오면 이 사업은 좀 더 위기 관리를 해야 되는 기업으로 되고 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이미지 메이킹을 잘해야 되고 또 제가 잘못하면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또 그리고 많은 소비자들에게도 실망을 주어짐으로써 역시 구두는 뭐 그 메이커지 이건 아니야 이렇게 다시 회귀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저희가 혼신을 다해서 차별화된 구두를 만들고 있고 특히 저희는 직접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발을 재서 발을 만져서 이렇게 해서 맞춤 구두를 해서 차별화된 전략으로 지금 기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이 장애를 가진 분들이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자는 대표님의 의지도 굉장히 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죠? 흔히들 사회적 기업은 착한 기업으로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사회적 기업은 역시 이익을 추구하면서 그 이익이 그 다음 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가져가는 것이 사회적 기업입니다. 차별화된 그런 전략을 가지고 시장에서 냉혹하게 분명하게 싸워서 이길 줄 아는 습관이 있는 기업이 사회적 기업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면서 이 수제 구두 브랜드의 시즌 2를 지금 달리고 계시는데 네. 유석영 대표님의 두 번째 강의 내용 너무 궁금한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살면서 실패를 안 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재창업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실패했을 때의 그때의 기억들을 하나씩 메모를 해보니까 금과 옥조와도 같은 교훈들이나 또 방법들이 실패하면서 많이 들어있더라 이거죠. 첫째는 시장을 조금 더 읽어야 되고 둘째는 소비자들의 트렌드도 좀 더 알아야 되고 우리하고 똑같은 업종을 하는 데에서는 과연 어떤 방법으로 가고 있는지도 더 살펴야 되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부지런해야 된다는 교훈을 또 얻었고요. 또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늘 자기 자신의 어느 부분을 떼어내는 심정으로 절박하게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실패는요 엔진 오일과 똑같은 거예요. 그 엔진을 촉진을 시키고 또 다시 더 속도를 낼 수 있게 가져다주는 큰 힘을 가진 것이 실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즌 2를 시작할 때는 한 번 짚을 것을 두 번, 세 번을 짚게 되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될 거라면 밤에 생각나면 밤에라도 뛰어가서 다시 확인을 하고 오고 또 그리고 자주 다른 사람 신발을 무슨 신발을 신고 있는지 또 그리고 이 신발의 재질은 무엇인지 사람들이 발을 한 번씩 만지는 습관이 생겼어요. 한 번 시간을 거기다가 실패했을 때 허비한 사람들은 그래도 가는 방법을 조금은 알아요. 어디 빠지면 여기 가면 수렁이라는 것도 알거든요. 이 구두 시장에서 대통령의 구두라고 많이 안 봐줘요. 소비자들이. 착한 기업이라고 그래서 또 먼저 사주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저 보세요. 얼마나 이뻐요 이거. 그죠? 이렇게 이런 노력을 한층 더 많이 하게 되더라. 이런 교훈을 참 많이 얻었습니다. 실패했다라는 것은 희망할 수 있는 기회가 또 한 번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절박한 심정으로 현장에서 노력하고 또 현장에서 연구하고 또 열심히 소비자들을 만난다면 여러분들 모두는 성공한 대한민국의 멋진 CEO가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같은 동지로서 기대를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대표님의 말씀 귀감이 되고 정말 에너지를 갖게 되네요. 고맙습니다. 대표님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네. 실패를 해도 그것마저도 즐겨버려라. 네. 혹시 대표님께서 지금 새롭게 도전하시고 하시려고 하는 일 있으신가요? 구두 만드는 풍경이 100년 가는 기업으로 가야 되겠고요. 음. 요새 저희가 새롭게 꿈꾸는 것이 청각장애인 구두 명장을 만드는 일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구두에 대한 자격증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수제와 기능사 자격증을 만들어서 이 무너진 신발 산업을 청각장애인들이 갈 수 있도록 가져가서 독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틀을 다지는 것이 또 다른 꿈이 되겠습니다. 대표님의 신발을 저도 한번 신어보고 싶네요, 진짜로. 네. 근데 진짜 궁금한 게 대표님이 직접 이 구두를 만드실 때 디자인을 직접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직원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이건 눈으로 해야 되는 일은 제가 반드시 빠집니다. 예. 영업하는 일은 제가 하지만 음. 눈으로 하는 일은 눈으로 잘할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기는 것이 훨씬 좋고 제가 그래도 파는 데는 또 일가견이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잘하는 일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 자신감 있는 얘기를 할 때는 약간 어깨를 이렇게 만지세요.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 예. 네. 우리 대표님만의 경쟁력으로 내실을 다져나가는 100년 기업을 위한 희망찬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오늘 강연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정말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I can do it이라는 자신감을 가졌을 것 같은데 그리고 재기를 향한 도전의 용기도 얻으셨을 것 같아요. 끝으로 한 말씀만 더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 해줄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시력의 기능을 가지고 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잘 살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울 때 눈을 감고 한번 해보세요. 안 될 것 같지요? 더 잘 보일 거예요. 그것도 충분하게 깊이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눈이 잘 안 보이는 저 대표자도 가다라. 나는 눈을 잘 볼 수 있고 충분히 넓게 볼 수 있는데 왜 못하느냐. 정말 어려울 때 눈을 감고 희망을 마음껏 그려보시라. 이런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상공인이 웃어야 모두가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대기만성 CEO가 함께 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상대하기 때문에 나이 직업으로만 접근해서는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클리퍼 지금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미래가 보이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니까 당겨놓을 거가 아니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이따가 언더를 타고 올리기보다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일 하기도 진짜 어려운데 이렇게 창업을 하셔가지고 대표로서 하시는 게 참 지금 장애를 없는 사람 입장으로서 되게 부끄럽고 되게 존경스럽습니다. 구두를 만드신다는 게 너무 감미가 새롭고요. 그분께서 10년, 100년 오래 가고 싶다 하셨는데 저도 그 10년, 100년, 1000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